이렇게 쭉 흐름을 갈 텐데 이 한쪽 축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해봤다면 이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으로 이루어진 이 최순실 씨 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딸인 정유라 씨가 다음 달 2일 귀국을 결정했다는 한 보도가 나왔는데 정유라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 뭐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유럽 비자가 만료가 언제예요? 2018년도요. 18년 내가 12월. 지금 현재 변호사는 선임돼 있나요? 이경재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뭐 실제로 다음 달 2일에 이제 귀국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참 재밌는 보도가 나온 게 정유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첫 번째 공약이 적폐 청산이었기 때문에 그 적폐 안에 뭐 정유라, 최순실 씨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는 뭐 명약관화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선 크게 낙담할 일이었겠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뭐 낙담이라기보다 그 뭔가 기대를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비자 만료 안 된 상황에서 자진 귀국 이제 하겠다 항소 취하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기서 뭐 144일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덴마크에서 자유롭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법원에서 유아여대 관계자들의 이 부정입학 그 재판이 거의 선고만 남겨두거나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생각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분명히 받았겠죠. 이 뭐 정유라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하겠지만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엄마인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고 관여를 했을 거고 뭐 딸인 정유라는 좀 방조적인 그런 그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라고 하면 본인 생각에 설사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오래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아마 그런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던 이 낙담한 비선에 따라서 정유라 씨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귀국 결심을 굳혔다 뭐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이제 우리 검찰 독일 쪽에서 사실 최순실의 재산 자체에 대한 목록을 이제 우리 쪽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지금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지금 재산 보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전두환 취임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점점 검찰이 지금 압류와 함께 지금 이제 그 출처 자체가 추적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이제 이런 재산이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최순실 재산도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독일 쪽에 자주 드나드는 거 보면 현재 드러난 재산만 해도 독일 쪽에 뭐 호텔도 있고 뭐 호텔이 몇 채가 있고 또 집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어떤 단계에서 보면 최순실의 재산을 추정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걸 해서 나중에 추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귀국을 결정하긴 했지만 사실 정유라 씨가 계속 독일에 머무는 게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가 이제 자금 세탁, 비자금을 좀 딸 편에 좀 독일에 맡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어가지고요. 정유라 씨 이 자금 세탁 관련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예, 사실 법리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정유라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특검 도움이 장시호 씨보다 더 파괴력 있는 말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장시호 씨는 구속이 돼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에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사무총장 직함을 가진 건 아니지만, 본인이 좀 이모 일을 도운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했는지 그때까지는 판명이 안 났을 때였죠. 예. 그러던 상황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그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아주 가장 뜨거울 때였기 때문에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최순실과 같은 정도로 가담했다는 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굉장히 깊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 법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장시호 씨 개인적인 성격이 우리 그때 안민석 의원하고 뭐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청문회에서 보여준 좀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 뭐 좀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성격 유형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특검에서 아이스크림 얻어 먹어가면서 진술을 한 걸 봐서는. 그런데 지금 정유라의 경우에는 이게 또 이모와 엄마는 또 다른 면이 있고, 그리고 정유라가 관여된 거는 최순실 게이트의 본류는 아니죠. 돈 문제가 아니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이랑 학점을 부정으로 땄다는 거기 때문에 장시호 씨하고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달라서 그거를 성격이 노승일 부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또 굉장히 영악스러운 사람이라는 정유라에 대한 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유라 씨가 꼭 장시호 씨 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준비한 걸로 마지막 정리할 고 박사님. 이게 쭉 이렇게 보니까 역사는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낙담한 비선의 딸, 그리고 돈을 펑펑 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이 두 사람 다 이 자금 세탁, 비자금리, 추징금들, 이 뒷돈들을 좀 밝혀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얽히고 설켜서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얽히고 설킨 과정을 보면은 평행이론이랄까 권력농단하고 그에 따라서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챙겼고, 그러한 것이 정권이 무너지면서 추징법이라든가 또 이런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도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설, 음모설, 엮겠다.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고, 전두환 씨 입장에서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런 악연이 결국 전두환 추징법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결국은 그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은 전재만이라든가 아들들한테 몰래 은닉한 거고, 이쪽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 아니냐. 자금 세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의 출처가 뭐냐. 돈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돈이죠. 국민의 세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농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평행이론 같은 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번으로서 끝을 맺어야겠죠. 전재만 씨 명품 시계로 통해서 거꾸로 본 국정농단 파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내 집 청와대와 전세 청와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칫솔값은 내 월급에서 내겠다. 이른바 특수활동비 솔선수범을 선언했었죠.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아끼겠다, 나부터 나서겠다 해서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허 교수님,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에도 하루에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수활동비는 직무를 수행해야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래 돈을 썼다니까 과연 저 돈이 어디에 써 있을까? 전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청와대 비서관 마치고 나갈 때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경력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아마 빙아웃을 하시네요. 그것이 아마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지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그 특수활동비 1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데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루에 5천만 원을 그것도 직무정지 중에 썼다는 게 과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렇게 보면은 이 사용 용처에 대한 이것은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아직 정확히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언론도 이제 앞으로 더 검증을 해야겠지만 저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발로 저렇게 직무정지회에다 35억여 원이 썼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팩트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고 박사님,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정확한 출처나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의장 얘기는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161억 원인데 예. 지금 잔액이 126억 원이면은 그 사이에 35억 원을 쓴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이제 하루 한 5천만 원. 정말 큰 돈이죠. 5천만 원이면 보통 사람 1년 월급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중견 이 직장인의 1년 월급이 5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봉 수준을 하루에 썼다. 그걸 35억 원이나 썼다는데 태반 주사 맞느라고 그렇게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성형 수술도 뭐 그렇게 많이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이 뭐 아마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하게 뭐 지급을 한다든가 아까 우리 허 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뭐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혹시 그 가운데는 또 변호사 비용도 혹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넘겨주지 마시고요. 아니 특수활동비니까요.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쨌든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명백히 좀 해제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쌈짓돈 쓰듯이 하는 돈을 없애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사실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종 비난과 의혹이 좀 많았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대1 트레이너가 관리해주는 헬스 기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 세라밴드, 메디슨 볼, 캐틀벨 한 개씩 사셨죠? 2013년 2월 수입 제품은 납품에 시간이 꽤 걸리는데 통상 절차와는 달리 제2부속실에서 납품 시기를 급하게 요청했다. VIP가 쓰는 것이다. 라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면 되잖아요. 꺼리낄 게 없는데 왜 안 주십니까? 청와대에서 구입하는 그런 헬스기구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헬스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님의 그 사생활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헬스기구가 무슨 사생활입니까? 이 비밀주의가 문제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3년 전에도 저런 글쎄 좀 의혹투성이인 물품 관리에 대해서 많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그러면 저 하루에 5천만 원을 계속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디에 만약에 썼을까요? 그 단서가 보면 지난번 우리 한상훈 조리장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순실가 매 주말마다 오면 김밥을 말아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결국 사인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어떤 공적인 어떤 그 물건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백악관이나요, 미국 주한미 대사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무부 마크가 찍혀 있는 거하고 안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 국무부 마크가 찍혀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손님이 올 때는 그 음식도 전부 다 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사관에서 자기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할 때는 다 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돈은 본인이 지불하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도 마찬가지예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들과 밥을 먹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식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으로 예를 들어 쓰는 것은 다 공적으로 이제 부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사적인 다 특수활동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죠. 사생활 뭐 쓰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저게 사실은 아까 이재만 비서관이 이야기한 대통령의 사생활 때문에 무슨 건강기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이 비용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대통령이 쓰는 사사로운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전부 다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관행이 되어 왔고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걸로 이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예금이 보면 대통령의 연봉이 그대로 예금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재산 등록할 때 보시면 그대로 모든 연봉이 그대로 재산 정식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한 푼도 손을 안 댄다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쓰는 비용은 전부 다
특수활동비에 쓴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고리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끊겠다는 겁니다. 그 예산에 이게 특별이나 특수라는 게 붙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과거에는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 계좌에서 몇천억이 있어가지고 뭐 지방자치단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달라면 5억씩 10억씩 이렇게 막 내려주던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 최소화시켜버리고 공식 예산으로 다 딴 데로 편입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이런 게 한번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는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던 부분을 공식화하자 해서 아마 그래서 총무비서관도 이제 전문 공무원 출신을 이렇게 모시다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특수나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이렇게 투명하지 못했던 것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제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는 뭐 잉어를 10년 동안 10억 원어치나 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1억 원어치도 1억 원어치. 예.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잉어 예산이 1억이 이제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연간 1,000만 원 정도인데 잉어가 한 마리에 한 1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글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산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게 실제 잉어를 이렇게 샀는지 그러니까 보통 그거 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서 좀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뭐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거는 그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 1억이 다 실제 소요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과 경험에 의하면은 저 잉어요? 예, 이 녹지원에서 본관으로 가는 쪽에 작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곡에 얕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비단잉어를 풀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오니까 얼어서 많이 죽게 되고 또 이렇게 평소 이런 날씨에는 또 얕으니까 뭐 이렇게 고양이들이라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또 많이 먹잇감으로 빼앗기고 해서 그걸 충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정상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도 예산이 조금 비싸게 든 건 사실이네. 10만 원입니다. 잉어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이게 문 대통령이 어제 특수활동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하면서 뭐 진짜 잉어 비용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운동 비용이든 뭐 1년에 하루에 5천만 원씩 썼다 뭐 이런 의혹까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어제 청와대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실까요?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청와대를 전세살이라고 보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를 사는데 전세값을 내지를 않고 공짜로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어쨌든 이런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연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지 좀 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대통령은 공적인 일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뭐 어쨌든 뜻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각박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 뭐 가급적 불필요한 그런 특수 활동비를 줄이는 것은 뭐 참 좋은 결정이고 지혜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거 개인적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건 뭐 탓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너무 또 이 관이라든가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할 부분은 철저히 전략을 하되 홍보 쪽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적정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운영의 묘 이런 것을 좀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대통령이 이제 사실 한 게 단지 특수활동비를 이제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냥 당연시 되어 왔던 공과 사를 좀 구분하는 게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외국의 정부 관계자들 이제 만나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공적으로 먹는 것인가 사적으로 먹는 것인가에 따라서 철저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주한미 대사로 나와 있던 예전에 그 성김 대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와 있을 때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대사들은 외국 나가면 그 대사관 차를 타서 보내요. 근데 그분은 애가 버스 타고 학원을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적인 업무에 쓰는 것과 나의 사적인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저를 쓰는 분들 꽤 많습니다. 총리, 국방부 장관,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 대사관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그 대사관에 있는 공식 근무하는 분들 다 자기의 무슨 이런 시종같이 이제 취급하는 게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공서에 이제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 공과 사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철저히 나의 사생활은 내가 지불하고 내 차 타고 가고 그다음에 공적인 업무 갈 때는 관공서 차를 타고 가고 그게 우리가 지금 구분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인들이 어디에 나갈 때도 그냥 관공서 차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좀 문화를 내부터 바꾸겠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특수활동비 자르는 것보다는 그런 문화의 변화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근데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전세살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설령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이제 탈권위를 표방을 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초반 분위기는 이대로 가는데 이게 이제 5년 내내 이런 분위기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지금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게 이제서야 좀 실제 운영이 된다는 것도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전 정부가 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좀 색다르게 보이는데요.